안녕하세요. 다운교육의 임단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공부하게 될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난이도, 그 다음에 개념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문항 분류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수업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교재와 함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정교반을 선택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이 살펴볼 교재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 대수 실력, 그 다음에 실력이라고는 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심화 이렇게 표현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때 사용할 교재인데요. 표지입니다. 이제 도약이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재 시리즈 중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을 정리하는 첫 출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재를 조금 구성을 다채롭게 했는데요. 도약을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도약 1이 있고 도약 2가 있는데요. 도약 1과 도약 2 중에 중학교 선행용으로 사용하게 될 도약 1의 교재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행용으로 활용되는 교재입니다. 도약 2는요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지역적인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어서 현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신 대비의 첫 출발 교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요것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요. 일단은 이제 첫 단원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대칭성, 이 부분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수열로 수업을 스타트를 합니다. 수열로 수업을 시작하면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대수를 한 바퀴 했다는 전제 하에서 수열로 시작하게 되면 뒤에 지수로 구해서 지수함수는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y좌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로그 함수는 x좌표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y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여러 가지 수열적인 개념을 써서 심화 개념을 하나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는데 수열이 지수로그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직선과 삼각함수 그래프의 교점에서 대칭성과 실근들의 평균값, 그 다음에 실근들의 합,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등차 수열의 이 대칭 개념이 아주 유려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로 스타트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단원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대칭성이란 단원에 대해서 좀 교재 구성을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념을 약식해서 서술을 할 때 아이들 필기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기를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습니다. 계속 개념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고 실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개념은 다 제가 제 관점으로 상세하게 문제풀이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열 첫 단원이니까요.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열을 실전적으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이란 게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일정 수준이 높아진 문제들은 개념만 가지고 풀리지 않습니다. 개념을 잘 가공 처리를 해야겠죠. 자, 개념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전 개념이라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요즘에는 문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도구들 사용해서 퍼즐을 뚫어내는 그런 게임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도구, 실전 개념 정리, 가공을 잘한 개념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퍼즐을 걸어두시고 이 수열 부분의 서술을 쭉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쭉 읽어볼 때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수열과 함수의 관계예요. 제가 여기에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써놨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수열을 함수처럼 생각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집어두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복습할 때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텍스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리마크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5개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쪽개념들을 실전적으로 매우 유용한 개념들을 제가 리마크로 하나 더 써두었다. 그래서 제 교재를 잘 학습하면요 놓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문제로 만나게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명제가 맞냐 틀리냐 묻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수열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수열을 제가 나열을 시켜줄게요. AN이란 수열이 있고 1, 2, 그 다음에 여기를 블랭크로 비워두겠습니다. 4, 5, 그 다음에 6, 블랭크. 자,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99% 이상의 학생들은 3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AN을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는 수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수열은 단순히 앞에서 짚어놓은 이 여러 가지 개념 틀을 따르면 그냥 수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주죠. 수열이 단순 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3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5를 써도요 이거를 수열이라 부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실제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녹여내서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깐깐하게 짚어주는 이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열을 잘 짚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등차 수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실전적인 도구 개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 항의 차이는 공차의 배수이다. 이것이 바로 개념을 가공 처리한 거예요. 실제로 이 1번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관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이하의 함수이다. 그 직선처럼 보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직선처럼 보고 공차가 0일 때, 그 다음에 공차가 양수일 때, 공차가 음수일 때 등등등의 이 직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실전적인 도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교과서에 혹은 단순한 시중 교재에 있는 교재는 여기에서 서술이 그칩니다. 이 정도에서 서술이 그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응용을 하게끔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의 관점을 짚어두고 제가 넘어가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실전적인 개념 또 하나 직선의 밑변 높이 기울기 관계를 활용해서 항을 잡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수업 시간에 상세한 설명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본에 그리고 개념에 담겨 있고 이제 요 정도 처리를 했다면 아이들 실제 문제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의 개념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들이 유리하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이 대표 문항과 함께 제가 자세한 풀이들을 쭉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제 교재의 좀 특장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대표 문항 학습을 했으면 옆에 바로 숙제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 문항의 문제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숙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대표 유사 문항, 숫자가 변경된 문항. 자, 유사 문항이긴 하나 구조가 좀 달라졌죠. 구조 변화. 그러나 앞에서 배워냈던 두 항의 차가 공차의 배수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두 항의 차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시중교재에서 보면 다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이 문제에서 일관성을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 조금 더 이 문제들을 묶어놨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세트에 테마 1의 과제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고요. 뒤에 과제한 방법 상세하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테마 2번 기울기 실제 직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 학생들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직각삼각형 활용하는 방법 굉장히 실전적인 도구 개념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대칭성.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가 볼게요. 뭐 이런 되게 상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실전적인 구성. 이 단원명이 제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대칭성이라고 잡아놓은 이유가 등차 수열에는 덧셈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보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혹시나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면요, 어머님들 이 영상을 잠깐 퍼즐을 걸어서 이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생들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감탄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요런, 그리고 이제 뭐 홀수의 항이 등장할 때 접근법, 그 다음에 짝수의 항이 등장할 때 접근법 등등등, 그리고 유연하게 이 계산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자 등등등의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등차 수열의 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는 방법 중에 뭐 절대값이 많이,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주는 이유가 등차 수열의 절대값을 활용해서 이 덧셈을 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요, 이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액션을 제가 되게 다채롭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직선을 그려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를 그려서 푸는 방법, 그리고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은 이 둘의 차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테마고 학교 내신 기출의 단골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접근한 방법이 이 함수를 그대로 직선화 시켜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와 그냥 함수의 y좌표 차로 구성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서 실전적으로 내신에서 문제를 풀어낼 때는 숏컷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풀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단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교재에 실어놓고 그 다음에 수업에 녹여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대표 문항과 함께 그것들에 대한 접근법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그것들을 이제 유사 문항에 상세하게 응용하는 연습을 한다면 아주 빠른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분류학습하는 이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그리고 개념을 잘 가공해서 여러 가지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다듬어서 관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거를 이제 대표 문항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테마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깔끔하게 테마별로 분류되어서 제시가 되고 숙제로 나갈 테니 학생들이 실제로 배웠던 도구들을 이런 식으로 옆에 붙어있는 문제들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전적인 도구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실제로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된 굉장히 공들여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번 학생들 학습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한번 제대로 공부한 느낌이 학생들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만 해도 수학감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교재를 잘 따라서 학습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충분히 실력 상승을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교재는 이 정도 선에서 등차 수열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교재가 나오고, 수업 방식은 약간은 느낌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수업 영상, 특히나 도약이라는 수업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이 교재랑 함께 어떻게 수업을 같이 구성을 해가 나가는지 연계해서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고요. 숙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과제는요, 제가 한 단원에 한 문제가 한 8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6개 정도의 테마를 다뤄요. 그러면 대표 문항이 한 16문제 정도 될 테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숙제를 해야 될 양은 80 빼기 16 해서 한 64개 정도 될 텐데요. 학생들이 직접 소화를 해야 될 문제들. 그런데 지금 테마별로 보시면 제가 3개 내지 4개의 문제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변형 강도가 심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1번이 테마 10번의 유사 문항이었다면 이제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서 42번 그리고 43번 이렇게 나간대요.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44번쯤 되면요, 굉장히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시간이 없다면 테마에 있는 4개 문제를 굳이 모두 다 풀려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필수 과제를 반드시 지정을 해줄 텐데 한 4분의 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테마에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는 3개 정도.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제가 상세하게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맨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 풀어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시간적인 여력이 남는다면 다시 테마 1로 쭉 돌아와서 이제 이 테마 1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고 테마 2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문제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나가면서 과제를 마무리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는 64개라기보다는 이것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한 40문제, 5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량은 50개에서 한 60개 정도로 유동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의 역량과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